네, 이제 주관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도 뭐 객관식과 똑같이 4점짜리만 여러분들 해설을 좀 해드릴 겁니다. 20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체감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의 이게 도형이죠. 이 활용 파트가 쉽게 출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은 접근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3번, 14번, 21번 이 정도에 나오면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20번 문제에 배치가 됐고, 그리고 기출에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감이 쉽게 느껴졌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얘는 봐보세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들이. 삼각형 ABC가 있어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한대. 그리고 이 각도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값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AD가 루트 1이에요. 즉,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줬어요. 또 요만큼을. 그리고 또 AB 대 AC의 길이가 비율 관계를 줬네. 그러면 요 길이가 2대 1이니까 2K 대 K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D 대 뭐가 여러분들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게 3L 대 L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셔요. 그럼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고요. 외접원 관련 문제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보다시피 코사인이 4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럼 코사인이 4분의 루트 2면 여기서 바로 사인 세타는 4분의 몇 되는 거죠? 루트 14라고 주어질 겁니다. 피타고라성을 쓰면 바로 직각삼각형으로 여러분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요 놈 자체가 여기 4분의 루트 14라고 쓰고, 얘가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코사인이 이게 4가 되고요. 이게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얘 직각삼각형 이거 세타라고 쓰면 여기 몇 되는 거죠? 루트 14입니다 라고 주어질 테니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사인 법칙을 얘랑 얘로 쓸 거면 비례상수 K만 구하면 되겠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비각도 구하면 사인 B분의 루트 2를 이용하면 사인 법칙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출훈련이 잘 되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이거 K값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유는 왜 그렇죠? L도 미지수, K도 미지수야. 근데 지금 이거 세타라는 각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세타면 이쪽 각도는 파이 빼기 세타고요. 여기도 K가 있고 L이 있고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거고,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L과 K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이 문제 쉽게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어요. 보세요. 1단계 삼각형 ABD입니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4K의 제곱은 3L제곱이니까 9L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다가 3L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 즉 몇 나오는 거죠? 4분의 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각형 ACD에서 또다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K의 제곱은 몇 대 버리는 거죠? L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다가 그 다음에 L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둔각이니까 똑같이 4분의 루트 2가 될 텐데 여기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요 2랑 루트 2랑 4랑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위의 식이 몇 되느냐? 4K의 제곱은 9L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L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우리는 위의 식을 정리했고요. 아래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얘는 몇 되는 거죠? K의 제곱은 L 제곱, 그 다음에 몇 나오는 거지? 더하기 L, 그리고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4 곱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4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4 곱해서 뺍시다. 그럼 이거 빵 나오겠죠. 0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곱해서 빼면 몇 되는 거죠? 얘는 5L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곱해서 빼면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7L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죠? 얘 5, 1이고요.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써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딱 마이너스 7 나올 거야. 그러면 L은 양수밖에 안 되니까 몇이 정답이죠? 2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L은 2가 나와요. 그럼 L은 2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8입니다. 그럼 K는 몇이죠? 2루트 2가 되겠네. K는 2루트 2입니다. 그럼 K가 2루트 2니까 이제 봐보세요. 그림상 우리는 세타 구했고요. 얘가 2루트 2니까 얘 길이 몇 나오죠? 2루트 2 집어넣으면 얘가 4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얘 길이 4루트 2, 여기 사인 세타니까 바로 사인 법칙 쓸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사인 세타분의 몇 대입니다. 4루트 2가 몇입니다? 2R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번지름 R은 몇 되는 거죠? 2루트 2에다가 사인 세타니까 우리는 분모니까 역수 취하면 되겠네. 따라서 루트 몇 분의 14분의 몇이 됩니다. 4입니다. 라고 주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몇 나오는 거죠? 루트 7분의 8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넓이 구하면 파이 R 제곱이니까 넓이는 파이 곱하기 몇 분의 7분의 64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랬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P랑 Q를 더해버리게 되면 몇이 정답? 71이 정답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각도 하나 주어지면 삼각형 두 개를 외곽으로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쓴다? 기출에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유형별 문제에도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네. 이제 20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1번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공통과목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 이상 풀다 보면 이거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가 잡히는데 이런 수열적인 해석은 주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끝까지 계산을 다 해 놓고서도 이게 맞은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다 세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 중에 비슷한 문제가 교육청에 있었어. 2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시행된 거죠. 2023년에 시행됐던 4월 교육청 15번이 이런 형태로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나오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뭐를 곱해라 아니면 뭐 곱한 다음에 빼라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딱 상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수가 주어진 것 때문에 이게 쉬울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쉬워지기도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게 이거는 A6이 2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항 찾으라 했으니까 역추적해야 돼. 그럼 역으로 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정방향으로 가면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으로 가면 그냥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하나의 값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갈 때는 값이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로만 딱 결정되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갈 때는 얘에서 왔는지 얘에서 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길이 두 갈래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역방향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는 항상 가면서 계속 이렇게 쭉 벌어집니다. 개수들이. 그 중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뽑아내거나 안 그러면 그거에 다 합을 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추적 방식이라서 A1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되게 여러 개 나오는데 얘 때문에 실제 역추적하다 보면 여러 개가 안 나와요. 근데 답은 여러 개야. 그 이유는 이제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요런 해석들은 긴장하면서 끝까지 다 세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첫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수열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여섯 번째 항 2일 때 첫 번째 항 값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보통은 그냥 역추적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추적을 하는 대신 역방향으로 가는 대신 문제에 주어진 조건 가지고 뭔가를 또 정방향으로 뭔가를 뽑아내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첫 장이 자연수래. 그럼 첫 장이 양수입니다. 그럼 첫 장이 양수인데
두 번째 항은요, 얘 아니면 얘야. 맞죠? 근데 이건 10이니까 양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은 어차피 첫째 항 양수니까 양수에다가 양수로 나누면 이것도 양수예요. 그럼 두 번째 항도 양수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또 얘 아니면 얘가 될 텐데, 양수를 또 양수로 나눴으니까 또 양수입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모든 항은 다 양수네. 그럼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게 a인 3보다 작다만 아니라 0보다 크다도 들어있어야 돼. 즉 여기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결과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0보다 크다가 원래는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차전에 이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추적이니까 이 상태로 해석하면 해석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n을 곱해버리게 되면 an이라는 결과는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입니다. n 이쪽으로 써서 an은 n 곱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여섯 번째 항이니까 a 여섯 번째 항, a의 다섯 번째 항, a의 네 번째 항, a의 세 번째 항, a의 두 번째 항, a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 2라고 주어져 있어요. 2부터 출발합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2니까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돼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2예요. 그럼 이게, 아니, n에다가 그럼 몇 집어넣어야 돼? 다섯 번째 항 오려면 5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식보다 이 식이 좀 더 편할 거야. 그럼 얘는 5 집어넣어. 그럼 5 집어넣으면 A5는 5 곱하기 A6이에요. 그럼 5 곱하기 A6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여기에 5가 요 조그만 숫자죠. 첨자랑 그 다음에 요 숫자, 즉 5 곱하기 A6 조그만 숫자 곱하기 큰 숫자, 이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 결과 몇 나오지? 10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밑에 건 안 보나요? 밑에 거는 못 봅니다. 왜? 이거는 10일 때만 가능한 거라서. 봐봐, 얘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여섯 번째 항이 10이니를 물어본 거야. 근데 다섯 번째 항이 3보다 작을 때거든요. 근데 여섯 번째 항이 10이 나래. 근데 여섯 번째 항이 10이 나와요? 2인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 때문에 이 문제가 쉬워지는 이유는 뭐더라? 항상 방향이 두 방향이어야 되거든? 역추적이니까. 근데 두 방향이 안 됩니다. 모일 때만, 10이 나왔을 때만 두 방향인 거고요. 나머지는 한 방향이에요. 왜? 10일 때만 얘 아니면 얘를 가는 거고 나머지는 한 방이야.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얘가 10이야. 다섯 번째 항이 10입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가 나올까? 얘는 얘랑 곱합니다. n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몇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A5입니다. 그럼 4 곱하기 A5니까 요 조그만 숫자 4 곱하기 A5 해버리게 되면 이건 40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40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40이어서 얘가 10 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n에다 4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으면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번째 항이 뭔지 몰라. 이거 P라고 씁시다. P라는 어떤 숫자인데, 이 P라는 숫자가 뭐보다 0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임의의 숫자야. 뭔지 모릅니다. 이게 분수일 수도 있고요. 자연수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냥 0과 3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되면 이 결과가 10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이거 여기서 3보다 작으면, 전의 항이 3보다 작으면 무조건 그 다음 항은 10이다야.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게 10일 때 길이 두 갈래길로 가는구나.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구나. 근데 여기가 10이 아니면 두 갈래길로 가지 않고 한 갈래길로밖에 안 갑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40이잖아. 그럼 이게 40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40은 요 3이랑 4랑 곱하면 이거 몇 대죠? 120 됩니다. 그럼 이거 120이야? 그럼 이쪽으로는 못 가나요? 못 가죠. 왜? 이게 10이어야만 길을 갈 수 있는데 얘가 10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120, 이거 40, 이거 10, 지금 이거 다 확인할 때 원래는 뭘 봤어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은지 다 봤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이걸 만족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5 곱하기 2 했네? 10 나왔네? 3보다 커 나왔네? 만족. 그 다음에 여기서 10에서 4 곱했네? 40. 이것도 3보다 커 나왔네? 만족. 그 다음에 3하고 40 곱했네? 120. 이것도 3보다 커 나왔네? 만족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거 P입니다. 근데 P도 그럼 이거 두 가리끼로 가나요? 0부터 3 사이야. 절대 뭐가 아니야. 10이 아닙니다. 그럼 얘도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P랑 3이랑 곱하면 이거 몇 P 나오죠? 3P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3P도 뭐보다 커 나타야 돼요? 3보다 커 나타날 때만 가능한 거니까 무조건 3보다 커 나타야 됩니다. 그러면 3P가 3보다 커 나타니까 P는 몇보다 커 나타야 돼? 1보다 커 나타야 돼. 여기서는 0보다 크다, 3보다 작다 했는데 이쪽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0과 1 사이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P는 몇 서부터? 1서부터 어디 사이? 3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요 범위로 범위가 좀 좁아졌습니다. 이랬죠. 근데 봐보세요. 이제 얘 10 아니야. 10 아니니까 이것도 방향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얘 곱하면 몇 나오는 거지? 240이고요. 이게 3보다 커 나타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라고 하면 얘는 3P예요. 여기다 세배하면 3부터 9까지입니다. 10 안 됩니다. 그럼 10 안 되니까 이놈 자체는 결과로 따지면 위로밖에 못 갑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P랑 2랑 곱해요. 그럼 얘 몇 P로 바뀌죠? 6P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이게 21번까지 올라간 거고 어려운 거야. 왜 그러냐 하면 6P로 바뀌었어. 여기다 6 곱하면 6P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6P라고 하는 결과는 6서부터 어디까지죠? 18 사이입니다. 얘는 뭔지 몰라요. 그냥 6서부터 18 사이에 그냥 임의의 숫자야. 이랬어요? 그럼 잘 봐봐. 이거 240이잖아. 240은 10이 아니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1하고 240 곱하면 240 나오고요. 이거 3보다 커 같으니까 만족합니다. 첫 번째 하나 찾았어. 이건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6부터 18 사이의 숫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10이 들어있잖아. 맞나요? 그러면 얘는 10일 수도 있어요. 1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10일 때는 얘도 되고 둘 다 동시에 가는 거야. 얘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얘에서 왔을 수도 있어. 10이 된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는 10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여기서만 온 겁니다. 그럼 10이 아니었다면 얘가 여기서만 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죠? 얘 1이랑 곱하면 그대로 6P입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10이었다면 여기서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왜? 10이면 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10이 아니었다면 6P가 10이 아니었다면 여기에서 1로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6P가 10이었다면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10이어도 1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누구도 가능한 거니? 이게 10이었다면 얘 뭐야? 0과 3 사이에 어떤 숫자도 가능한 거야. 근데 고맙게도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지? 자연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0과 3 사이에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1하고 2밖에 없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하고 2여도 가능한 얘기야. 즉 1하고 2여도 얘가 10으로 가고요. 여기서 10이어도 10으로 갑니다. 그리고 10이 아닌 숫자들은 여기서 1로 간 거야. 이랬어 여기까지? 이게 다야. 끝. 그러니까 240, 그 다음에 6P도 가능해. 근데 6P는 6부터 18까지니까 얘 자연수니까 6, 7, 8 쭉 나가서 어디까지? 17까지의 모든 숫자. 여기도 10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아까 그랬었죠. 얘가 10이 아닌 숫자들은 다 여기서 1로 온 거고요. 10은 여기서 온 것도 있고 여기서 온 것도 되고 다 됩니다. 왜? 1, 2여도 이 결과 10. 얘가 10이어도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랬어? 그러면 우리는 240. 그 다음에 6부터 17까지의 합. 그리고 누구? 1, 2. 이걸 다 더란 얘기야. 이게 A1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숫자들입니다. 됐어요? 해보세요. 만약에 17이야. 이거 17이면 그 다음 항 17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7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7이에요. 그렇죠? 그럼 3보다 크니까 이번엔 3으로 나눠요. 6분의 17이야. 6분의 17은 3보다 작아졌어. 3보다 작았으니까 바로 10으로 갑니다. 그리고 2로 가는 거야. 이랬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것만 싹 더하면 끝.
따라서 240, 그 다음에 더하기 6부터 17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의 횟수 몇 개가 되는 거죠?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면 12개입니다. 그렇죠? 12개에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6 플러스 1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몇입니다? 1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24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6 되겠죠. 그러면 얘 몇 되는 거죠? 23 곱하기 6 할 테니까 얘 6, 38에서 그쵸? 6, 22, 138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여기다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는 141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더하게 되면 몇이 나옵니다? 381입니다가 정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랬어요? 이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수로 주어져 있는 게 2023년도 4월 교육청 15번에 있었거든요. 그게 기출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느껴졌을 거야. 왜? 그 당시 문제가 더 어려웠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연의 기하학적 정의가 상수로 주어진다. 전에 조건에 따라서 그냥 상수로 딱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역추적하는데 조금 더 편하다. 하지만 감안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랬죠? 네. 이렇게 해서 21번 됐고요. 이제 우리 22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 22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절대값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은 당황하고 쫄았을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기출에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우선 봐보세요. 3차함수 fx가 있고요. 이렇게 gx를 정의했어.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f의 마이너스 5 갖고 와 쇼야. 그럼 f의 마이너스 5 갖고 와라는 얘기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fx 완벽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미분 가능 조건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찾을 수 있다고?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 함수가 달라요. 그럼 이게 서로 다른 그래프를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만족해야 돼?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식에다 0 집어넣는 거랑 아래 식에 0 집어넣는 게 같아요. 그 다음에 얘 미분에서 0 집어넣는 게 좌미분 계수고요. 얘 미분에서 0 집어넣는 게 우미분 계수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값 때문에 미분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딱 당황했던 포인트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 우선 먼저 첫 번째 x = 0에서 봅시다. 그럼 x = 0에서 먼저 연속이 되는 거니까 x = 0에서 먼저 연속돼야 돼요. 그럼 연속이니까 여기 0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f의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절대값 f의 0.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8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8 됩니다. 그럼 만약에 f0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f0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f0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8이 0이랑 같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f0은 무조건 양수고 얘 그냥 나옵니다. 그럼 그냥 나오면 마이너스 f의 0은 그 다음에 f의 0에다가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난 넘겨버리게 되면 f0이 몇 나옵니다? 4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f0이 4인 걸 찾았으면 이제 여기서 완전 땡큐가 돼버리는 거야. 왜? 미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함수의 극한도, 연속도, 미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디서만 보죠? 한 점에서만 봅니다. 그럼 우리는 0이라는 점에서의 이제 미분 가능성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미분에서 0 집어넣는 게 얘 좌미분 계수거든요. 그럼 얘 미분에서 몇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으면 그게 우미분 계수예요. 근데 보다시피 f0이 4란 얘기는 이 값에서의 0일 때 함수 값이 양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0 아주 조금 오른쪽 값, 즉 0의 우극한 값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대로 양수일 겁니다. 그쵸? 아니 4에서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gx의 그래프에 0 플러스일 때예요. x가 0 플러스일 때, 즉 x가 0 플러스일 때는 얘 양수라서 그냥 fx로 나오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얘는요? 이것도 똑같잖아. 이거 포물선입니다. 근데 0일 때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얘는 0 오른쪽에서 0보다
조금 우극한 쪽에서는 이 자체는 당연히 음수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지. 그럼 얘 결과 몇 나오는 거냐면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가 x가 0 플러스 1 때만 보면 돼요. 이것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얘가 0 플러스 0의 우극한 쪽일 때는 그냥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돼버리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미분에서 0 집어넣고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2단계겠죠. 2단계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그럼 제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f' 0 이거 미분하면 4x입니다. 근데 0 집어넣으면 얘 빵으로 날아갈 거라서 이 결과가 f'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f'0이 몇이 되더라? f'0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 넘겨버리게 되면 이 f'0이 0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f'0이 0이구나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식 몇 개 찾은 거야? 2개 찾은 거야. 맞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3차 함수 했는데 초고참 계수도 안 줬으니까 미수가 4개인데요? 그럼 식 2개 더 필요한데요 해요. 그럼 식 2개는 어디서 찾을 거냐? 어디서 찾을까? 어차피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 다항 함수니까 이제 미분 가능했습니다. 해줬습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참. 그리고 0일 때 미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식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가요? 아니거든. 왜? 이거 지금 두 함수를 양수 쪽을 보면 두 함수를 뺐어. fx 절대값과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란 절대값 그래프를 뺀 거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 아니야. x가 2를 근으로 갖고요. 마이너스도 근으로 갖지만 양수 쪽만 보는 거예요. 그럼 2를 근으로 갖고 그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야. 그럼 그 그래프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요 값은 요 함수는 x 이꼴 2에서 미분 불입니다. 그럼 얘가 x 이꼴 2에서 미분 불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해.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빼거나 더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점에서 뭐 하겠어?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 이거 첨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2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럼 얘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거야. 얘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러면 얘는 같아. 그럼 우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미분계수 빼. 여기서 좌미분계수를 빼. 그럼 얘는 우좌가 같은데 우좌가 다르면 뺄셈이 같아질까? 달라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뭐 간단하게 이런 거죠. 뭐 이건 지울게요. 이제 얘 우미분계수도 알파야. 얘 좌미분계수도 알파야. 얘 우미분계수는 베타야.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감마야. 이거 빼면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감마인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x 이꼴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그 미분 불가능한 결과가 똑같이 얘랑 첨점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의 우미분계수와 여기서의 우미분계수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좌미분계수와 여기서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접어 올렸다는 얘기는 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와 부호가 반대일 뿐이거든요. 그럼 얘도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와 부호가 반대일 뿐이야. 무슨 얘기냐? 얘 알파일 때 얘 마이너스 알파일 거예요. 얘 베타일 때 마이너스 베타일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이거 빼면 이거 알파 빼고 베타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 우미분계수와 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서 빼면 0으로 얘가 미분 가능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봐봐. 우선 먼저 여러분 봐봐. F0이 4야. F'I 0이 0입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식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Y꼴4가 있고요. 여길 지납니다. 0,4니까. 근데 접선 길이가 빵이니까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 모릅니다. 근데 식은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fx라는 요 그래프의 식은 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라고 적고요. 더하기 4라고 적으면 됩니다. 즉 y꼴4와 중근 같고 또 다른 이제 3차식이니까 ax 더하기 미지 2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였어? 지금 요 놈의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는 어디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요? 2에서 접어 올린 거라 그랬잖아. 그럼 봐보세요.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포물선이야. 그리고 이게 2였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니까 이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되더라? y는 절대값 2x의 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얘가 첨점이니 이 그래프도 첨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2니까 얘도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네요. 그럼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첨점이어야 되거든요. 접어 올린 게. 그럼 여기에 2에서 중근 가지면 첨점 안 나와. 그쵸? 그럼 얘가 첨점 나오려면 무슨 그래프밖에 안 돼? 이 그래프는 안 되고 요 그래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오다가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여기가 2가 되는구나. 이런 그래프여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접어 올렸을 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와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즉 여기서의 우미분계수 같아야 돼요. 맞나요? 즉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2에서의 접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이 그래프, 즉 2에서 증가하는 거를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얘 접어 올리기 전에 그래프 접선 기울기는 양수고요.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얘 양수의 절대값이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양수의 접선 기울기가 여기에 음수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랬어요. 그럼 이제 얘는 f의 2는 몇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왜? 얘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 2에서 첨점이니까 얘도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그래야 미분 불불 두 개의 함수를 뭐 했을 때 더하거나 뺐을 때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얘 미분한 접선 기울기 뭐지? 그러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이거 도함수 구해버리게 되면 4x가 됩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에요. 이 접선 기울기 8이구나. 여기 접선 기울기 8 나옵니다. 8. 이 접선 기울기 8이에요. 그러면 얘도 접선 기울기 똑같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몇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8 나와야 됩니다. 왜? 얘는 감소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f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몇 되는구나?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A, B 결정될 겁니다. 그럼 이제 봐보세요. 이건 이제 그림이었으니까 지울게요. 요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다 2 집어넣어요. 그럼 2 집어넣으면 F의 2는 4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더하기 4가 몇입니다? 0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몇 나오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미분해서 2 집어넣는 거야. 그럼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F'2가 될 거고요. 미분할게요. 그럼 미분하면 이건 그냥 곱미분 써도 되고요. 그냥 F'X를 그냥 전개합시다. fx 전개하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3A에다가 X의 제곱입니다. 그럼 X의 제곱이니까 2 집어넣으면 몇 되는 거죠? 얘는 4가 될 겁니다. 1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BX입니다. 그러면 2에다가 B에다가 2가 들어갈 거라서 이 결과 마이너스 8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12A 그 다음에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8 나올 거라서 4로 나눠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 빼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는 1이겠구나 라고 주어질 겁니다. B는 1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x 찾았네요. 이제 fx 마이너스 1과 1 집어넣으면 이제 fx는 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f에 이제 마이너스 5값 찾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얘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6 될 거고요. 더하기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몇 되는 거죠? 150 될 거고 4를 더하시게 되면 154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랬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이론은 뭐다? 정리 한번 하면 얘는 얘 미분불이구나.
얘도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미분 불가능한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야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같은 점에서. 알겠어요? 근데 이게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게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얘는 절대 미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얘가 2일 때 근 가져야 되고 2일 때 접어 올려서 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즉 접수함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그 두 가지 포인트만 뻥어내면 되는 거죠. 이랬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공통 과목 해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칠판 정리하고 돌아와서 선생님이 선택 과목별로 해설을 또 해드릴게요.